이야기는 시청자 기영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기영님은 실제로 교도관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기에 교도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곳에 관련된 소름 돋는 괴담이라든지 아니면 소름 돋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팩트를 기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기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전직 교도관이라고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근무하셨는지? 저는 10년 정도 근무했고, 부정직에서 이제, 이게 계급이 있잖아요. 부장, 주임은 못 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하, 10년 정도 근무하셨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뭐 별걸 다 보셨겠네요. 많이 봤죠, 네. 근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귀신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있는데, 자, 그러면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10년 동안 이제 교도관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교도관 생활을 하다가 결혼이라는 과업 때문에 이제 경상도에 있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제 되게 악명이 높은 교도소를 이제 가게 되었어요. 오, 거기 유명한 데가 있죠? 네네네. 예. 제가 명칭은 밝혀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거기 선배님들하고 동료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삼가도록 하고요.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그 소 자체가 굉장히 괴담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가요? 물론 각 소마다도 많겠지만 거기가 정말 첩첩산중에 있고, 그리고 제가 호송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정말 실미도에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예. 끝이 없으니까 정말 산에 산을 반복하니까 정말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로 출퇴근하면서 정말 여기는 음기가 정말 가득하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좀 많이 봤고 가위도 많이 눌리는 그런 타입이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한여름이어도 시원해요. 그 지역만 시원하고 겨울엔 너무 추운 곳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로. 네. 발령을 받아서 배치를 받을 때 저는 이제 거기서 초임이잖아요. 그 소에서는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꿀을 빠는 곳으로는 못 갔어요. 야간 순찰 쪽 이제 아하. 야간 배치를 받게 되었죠. 이제 4인으로 하는 이제 야간 순찰 쪽에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저도 처음에는 어차피 이런 거는 익숙하니까 차근차근 야간 순찰도 하고 하던 대로 하고 살다가 이제 한 2달 정도 되었을까요? 이제 술자리도 가지면서 친해진 선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오부장, 너 거기 괜찮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는 사동 좀 유명하다. 어떤 게 유명합니까? 물어보니까 사투리를 좀 섞어서 말을 하자면 네 모르나? 거기 옛날에 한 명 극단적인 선택했다 아이가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교도관이 10년? 20년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샤워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오유. 예. 사동마다 이제 샤워실이 한 개씩 있는데 공용 샤워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야간에. 야간 순찰 쪽으로 했던 사람이. 그 사동이 11사동인데 11사동이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총 3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동을 돌게 되었는데 이제 조심을 하라고 선배께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도 옛날부터 귀신은 익히 조금 봐왔던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그때가 이제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제가 여느 때와 똑같이 그냥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야간 순찰조를 새벽 1시에 이제 투입하게 돼서 제 차례가 돼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야간 순찰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원 체크를 하고 그냥 군대랑 똑같죠.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예.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가는데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는데 다 하고 이제 한 3분의 2 지점에서 별일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뒤에서 척
척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척, 척, 척 계속 제 발자국 소리하고 엇박으로 울리니까 이게 거슬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복도에는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곳은 교도소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등골에서 갑자기 이제 닭살이 팍 터지면서 손이 막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예. 와, 이게 뭐지? 설마 하고 이제 뒤를 돌아왔는데 없는 겁니다. 뭐 이건 굉장한 클리셰죠. 없어서 그렇죠. 그래 내가 헛것을 들었나 보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입구쯤에서 다시 또 발자국 소리가 척 이게 들리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뭐지? 이거 다시 또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한여름인데도 한기가 팍 이게 와서 식은땀이 이제 그때부터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상하다 뭔가. 그래서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출입구문에서 서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은 이게 발자국 소리가 착 나다가 멈춰요. 예. 그 다음에 착 하고 또 멈추는 겁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멈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인원 체크를 하는 그 발자국 소리인 거예요. 와.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쭉 걸어오잖아요, 사람은. 근데 중간에 멈추는 이유를 정말 뇌리에 딱 꽂히는 거예요. 이게 그 교도관이 인원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와,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카드키로 문을 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요. 예. 그리고 너무 무서워 선배한테 말을 했죠. 자고 있는 선배한테 잠깐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와, 이라노 오장 이러니까 선배님 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고마 됐다 이러고 그냥 쉬라 하고 자기가 이제 대신 가겠다고 한다길래 일단은 뭐 담배 하나 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들어갔죠. 내가 헛것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야간을 하면 그 다음날 쉽니다. 집에서 예. 잠을 자잖아요. 업무를 마치고요. 근데 꿈에서 그 발자국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제가 관사를 살았는데 관사 밖에가 이제 복도식이었어요. 예. 자꾸 이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릴 수가 없는 구조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가위에 눌리고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이제 뭐 제 와이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은 좀 버텨봐라.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일단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보다는 오빠 뭐, 먹고 사는 거지. 예. 예, 사람이 더 무섭다 아이가 이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좀 예. 서운했죠. 그래서 그래 뭐 알았다 하고 이제 가장의 무기를 껴안고 다시 출근했어요. 그 다다음 날에. 네. 근데 그 다다음 날이 주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게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은 이제 제가 주간 교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냥 심심하면은 한 명씩 불러서 면담도 해주고 뭐 애로사항 있는지도 물어보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이제 좀 악명 높은 죄수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오. 몹쓸 짓을 한다거나 뭐 사람을 안 좋게 해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독방을 쓰죠. 거기서요. 이야.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숨을 쉬게 해줘야 우리도 사고가 안 나니까 네. 믹스커피 주면서 뭐 요즘에 괜찮냐 생활 이랬더니 뭐 괜찮다. 근데 부장님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그저께 나도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부장님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걸 내가 들었다 이러는 겁니다. 오. 너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너무 유명하다. 뭐가 유명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수용자들이 있잖아요. 그 층에서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위를 눌렸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럼 예. 무기징이 없으니까. 어떤 꿈을 꾸냐 그랬더니 자고 있으면은 귀에서 자꾸 수번을 누가 말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757번, 1757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 계속 귀에다가. 예. 그래서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고 근데 그런 게 이제 각 방마다 벌어지니까 예.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교도소라는 곳이 미신도 많은 곳이고 하니까 그렇지. 그 사동을 폐쇄를 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폐쇄를 했대요. 이제 그 층을 비워서 다른 방으로 옮기고 이제 어떻게든 분배를 시켰는데 이거는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예. 11동 있으면 10동과 12동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저 11동에서 누가 후레시키고 순찰을 도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던 이제 수용자리 죄수들이 자꾸 건너편 화장실에 누가 검은 그림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그 당시에 상담을 요청을 했대요. 다들 이제 이거 이상하다 여기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나무로 모든 창문을 다 막았어요. 안 보이게. 나무 판자로 다 막은 거예요, 거기를.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발자국 소리는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10일 중층만 폐쇄를 했지 상층하고 하층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상층은 괜찮은데 하층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위에서 척, 척, 척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네. 이거 뭐 진짜 문제가 있다. 뭐 무당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시끄러워지니까 또 일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무마했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고마 알겠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일단 생활해라.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간 근무를 하면은 그 다음날 야간 근무를 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직원들은. 예. 당연히 이제 그 다음날에 제가 들어갔죠. 야간에.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저 혼자 또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싫었고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를 다시 또 개방을 했을까. 예. 그냥 막아놓지.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출근하는데 뭐 그 선배가 그래 뭐 오늘 별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무해라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갔죠. 네. 그래서 처음 순찰을 도는 이 첫 파트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똑같이 새벽 1시 파트 있잖아요. 제가 하층에서 중층으로 올라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 절반 정도 순찰에 갔을 때였어요. 예. 그때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척, 척, 척. 또 이렇게 멈춰요. 인원 체크를 하나 봐요. 그 영가가. 예.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뛰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뭐 귀신을 봤어도 그냥 볼 때마다 새롭게 무섭잖아요. 그런 존재들은. 네네.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괜찮다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계속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또 척, 척, 척 들리고 척, 척, 척 들리고 또 멈추고. 그래서 저는 되게 빠른 걸음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제 1방, 2방, 3방 그쯤에 있었는데 갑자기 샤워실에서 물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폴터가이스트라고 하는데 뭐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은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혼자서 한 100번 정도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없죠. 예. 근데 물은 계속 틀어져 있어요, 샤워기가. 그래서 가가지고 삼단봉 들고 불을 켜고 껐어요, 일단. 예. 그리고 이제 출입구 문까지 갔는데 출입구 문을 열려는 순간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샤워실 안에서 들려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샤워실은 에코라는 게 있잖아요. 쾅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샤워기에 관 있잖아요. 관을 때리면은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쾅쾅쾅 이런 소리요. 예. 그래서 와, 이번엔 뭔가 그래 일단 오늘은 넘어가자 말자 이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래 한번 가보자 다시. 뭔가 나한테 불만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나 하고 가봤어요. 예. 근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사람 죽은 거를 지금까지 딱 2번 봤는데 귀신이 죽은 거를 처음 봤어요. 거기서 누가 목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오. 줄은 없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몸이 축 늘어져 있는데 그 발 있잖아요. 예. 발로 관을 치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목을 매달면은 몸부림치잖아요. 그 발로 관을 치고 있어서 쾅 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절했어요. 저는 뭐 거짓말 안 쳐요. 뭐 담력도 별로 없고 기절을 바로 해버렸어요. 거기서. 예. 눈 떠보니까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네가 순찰 규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내가 가보니까 네가 쓰러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헛개비를 본 것 같다. 뭐 어떡하겠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쩔 수 없다. 거기는 개방도 해봤고 폐쇄도 해봤고 고사를 지내봤고 해봤는데도 걔는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뭐 내성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 들려도 그냥 그만 신경 안 쓴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를 보고 이제 면담을 했죠. 순찰을 담당하는 보안 계장님, 보안 과장님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 사동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빼주시더라고요. 빼주시고 저는 거기서 일단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주간 근무를 하면서 이제 거기를 들리는데 몇몇은 아직도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죄수들은. 제가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와서 아직도 요즘에 가위 같은 거 누르냐 그랬더니 뭐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번 방에 있던 무기징역수는 그 방에 한 2개월째 있었는데 계속 자기 수번을 967번인데 967 계속 이렇게 귀에다 속삭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사동은 이제 야간에는 절대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랜덤으로 걸린다고 하더라도 선배나 후배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바꿔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후배들은 좀 꺼려하는데 선배들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내성이 돼가지고. 이거는 네. 지금 기영님 말고도 다른 교도관님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특히나 거기 네, 그렇죠.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다 목격을 하시거나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러네요. 수감자들은 사람은 못 봤어요. 왜냐면은 아, 그치. 가위를 많이 눌리거나 귀에서 막 이렇게 수건을 속삭이는 소리를 듣거나 발자국 소리를 듣거나 발자국 소리에 깨서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다 보면은 사람 감각이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겠죠. 법당 같은 곳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인간으로서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되게 예민해지죠. 네. 아직도 제가 말하면서 뒤에 있는 머리가 삐쭉삐쭉 솟네요.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하면 진짜 소름 돋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따라왔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서서 순찰하는 것 마냥 인원 체크하는 것처럼 섰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저도 그때. 극단적인 선택한 교도관 귀신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 이런 썰. 교도소에서는 그냥 뭐 휙휙 지나가는 거는 봤어도 어떤 사람의 어떤 한이 맺혀 있는 스팟에서 그 사람을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이런 거는 그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아, 교도소 안에서는요. 그런 건 많았죠. 이제 인원 체크를 하다가 통상 이제 대방은 8명, 7명이서 지내거든요. 7명인데 화장실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9명 있고 그런 걸 많이 겪었죠. 오, 왜 7명인데 8명이지 세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귀신이었다는 소리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교도관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넘어가요. 내가 봤다 이러고 그냥 수긍하고 그냥 그런 경우는 좀 있으니까요, 더러. 이제 무속으로 사기치신 분들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짜 들어와요? 사기무당들이? 오, 있어요. 제가 스님을 한 명 봤습니다. 뭐 사기인진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고 제가 그 사건 내용을 좀 유심히 들어봤어요. 저도 좀 네. 신기한 케이스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도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예.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잡혀가는 곳이죠, 거기. 아하. 이제 거기 소에서 뭐 관상가 양반으로 통한다. 거기 가서 역시 그러고 있구만. 네. 오. 네, 통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통하냐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뭐 얼마 받고 그런 걸 다 맞춰줬다. 사주팔자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봤죠, 그 사람을요. 예. 그 사람 스토리를 들어보고 왜 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무당은 아니고 법사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스님은 싫고 또 무당도 싫고 하면 법사라고 뻥을 치고 다니더라고요. 오, 예. 그 법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사주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하다가 어떤 여자가 찾아왔대요. 어린 여자가. 예.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는 아니고 뭐 20대 초반의 여잔데 그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어머니가 밖으로 놔들고 외도를 하신다. 이거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너무 힘들다 자기는. 그래서 법사가 그랬대요. 궁하면 통한다고. 합방.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관계를 하고 여자도 거부를 안 했대요 처음엔. 관계를 하고 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딸이 부둥켜 안고 엄마 왜 자꾸 이러냐고 내가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왜 뭐? 너 뭐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용하다는 법사랑 하룻밤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엄마 그러면 안 된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강제로 했다 이런 식으로 엮어버린 거예요. 예. 되게 유명했죠. 그 사건이 궁하면 통한다는 사건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가짜 법사. 네. 아, 근데 진짜 결국에는- 많대요. 그런 분들이. 네, 너무 많죠. 얘기를 네. 하다 보면 정말 또 사람이 무서워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또 교도관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정말 또 소름 돋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로. 그렇죠. 그죠?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와. 어떤 한 남자의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이거 제 네. 방송 최초 공개인가요? 어떤 매스컴도 없었나요? 네, 그럼요. 왜냐면은 이건 제가 교도관으로서 그 친했던 교도관 선배가 직접 해줬고 그 선배가 그 사람과 친했기 때문에 무조건 팩트 기반. 그럼요. 팩트 기반이죠. 네. 아니,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제 교도관인 걸 저한테 사진으로 다 인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거지, 저는 다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하셨고, 그곳의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경상도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경상도에서 제가 근무를 한 6년 정도 했으니까요. 6년 정도 하면은 이제 뭐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뭐 선배도 있을 거고 후배도 있을 건데 그 밑에 지방에서 올라왔던 제가 이제 퇴임하기 끝물에 친해졌던 선배가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예. 그 선배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그 근무를 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작업반에 어떤 책임자를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 작업반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작업반 사람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게 뭔 줄 알아? 오부장이라서. 뭡니까? 이랬더니 나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너 그 사건 알지? 그랬더니 네 알죠. 그랬더니 그 작업반에 있던 반장이 걔다 이러는 거예요. 아, 걔가 거기 작업 반장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다면서. 근데 걔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이 아직도 나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뇌리에 꽂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뭡니까? 했더니 이제 그 선배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오랫동안은 아니어도 뭐 4개월 동안 뭐 친하게 지냈고 해가지고 뭐 걔랑 농담도 많이 주고받았는데 어떤 뭐 사람한테 몹쓸 사건이나 뭐 어떤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나오면은 뭐 걔한테 농담으로 던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아 이거는 저렇게 찌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 이렇게 찌르면은 피가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잡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는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고 예. 왜냐면은 그 작업 반장도 뭐 사람한테 못쓸 짓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이해했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일상이 된 거예요. 뭐 사건만 터지면은 야 일로 와봐.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아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뭐 복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이였을 정도로 해서 넘어갔는데 어느 날에 이제 매스컴에서 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예. 뭐 크게 대서특비를 했죠. 야 설마 저거 너 아니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농담으로 그냥. 예. 왜냐면은 사람을 해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보통 저도 많이 겪었지만 그런 걸 되게 무용지담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이 말을 했대요. 뭐 예. 저거 너가 한 거 아니지? 했더니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주임님? 저는 B형이 아니라 O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뭐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교도관끼리 이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하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예, 동료들하고. 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건 잡혔다는데 우리 소유에 있다며 누구냐? 그랬더니 유력한 후보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기징역소였는데 굉장히 성질이 난폭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걔 아니겠나? 이렇게 다 거의 한 90% 정도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설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걔 아니겠지 잊고 살자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작업 반장이 범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이 이제 목공반에 있었는데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이제 책장도 만들어주고 뭐 의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주인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뉴스를 보자마자 자기랑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이 다 스쳐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찌르면 안 되고 이렇게 찌르면 얼굴에 피가 튀기고 쟤는 저런 식으로 사람한테 몹쓸 짓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잡힐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마치 비평가처럼 말을 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다 스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책장 의자를 다 갖다 버렸대요. 일단 다 갖다 버리고 자기가 출근해보니까 그 사람은 없죠 이제. 왜냐면은 독방으로 수용이 됐으니까요. 왜냐면 뭐 다른 수용자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익히들 알고 계시는 이춘재라는 사람이죠. 네. 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사람의 가면을 쓰고 마음속에는 뭐 살인자의 그런 그렇죠. 마음을 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 이후로 그 선배께서 죄수들을 못 믿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어떤 사건을 또 했을지 모르는 거니까. 야, 이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죠? 네, 최근이죠. 제가 퇴임하기 이제 얼마 앞둔 안상이었으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 이춘재는 네네네네. 그 안에서는 진짜 착실하고 좀 이런 죄수자로 알려져 있었나요? 정말 착실했죠. 이제 제가 있던 곳으로 많이 와요, 이송을. 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장기수들은. 10년, 15년 단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장기수들이 있고, 이제 오는 장기수들한테 물어보면은 걔는 내가 그럴 줄 진짜 몰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몹쓸 짓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당도 무당끼리 신기가 보인다듯이 개일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조차, 그런 사이코패스들조차 속이고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 진짜 한 단계 위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똑같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속인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자기도 뭐 목공에서 춘재랑 젓가락도 깎고 그랬었는데 정말 자기도 그런 애인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자기도 충격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뭔가 미제 사건이었고 공소시효가 다 끝났었던 사건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네. 와, 근데 그러고 자기가 했던 그 짓거리를 추억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저렇게 찌르면 안 되고요. 뭐 저렇게 네, 하면 네, 뭐 네. 피가 튀어서 안 됩니다. 뭐 처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리고 자기도 찔렸던 거죠, 마지막 그 순간에는. 왜냐면은 그 사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무기징역수들은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리고 자기랑 친했던 주임 우리 선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무너졌던 거죠, 순간. 너 이거 너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거에 대해서, 신문을 보고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도 흔들렸던 거죠. 와.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건. 그때 자기도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말을 한 거죠. 주임님, 저는 B형이 아니라 O형입니다. 결국에는 O형 DNA가 발견돼서 잡힌 거죠, 그 사람은. 자기도 잡힐 줄 몰랐겠죠, O형 DNA가 발견이 돼가지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못 믿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선배님도. 미쳤구나, 진짜로.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또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거기서 냉정함을 잃었을까? 그 정도의 사람이? 자기도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칼을 숨기고 산 거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칼을. 어떻게든. 그것도 24년 동안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자기도 흔들렸던 거죠. 자기가 24년 동안 쌓아왔던 탑이 다 무너지니까. 와, 근데 이거. 이성을 잃은 거죠. 만약이라도 이 사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었다면 지금 사회에 나와 있겠네, 또.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냐면은 와. 굉장히 신뢰를 받았거든요. 모든 이제 교도관 선배 동료들이 칭찬을 하고 다녔을 정도니까. 오, 소름 돋아. 나 진짜 모든 미제 사건 중에서 전 이 사건이 진짜 가장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고. 그렇죠. 네네. 자기가 했던 그 짓을 추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어쨌든 오늘 기영님께서 지금 첫 번째는 교도소 귀신 목격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 이춘재 썰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지금 말 못하신 네네네. 또 충격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수감자들 사이에서의 은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 은어를 못 알아듣듯이 그런 은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배우고 들어가나요? 배우고 들어가는 것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교육을 받잖아요. 이제 교육을 예. 받으면서 거기 교관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그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거 들으면서 이제 동기들끼리 야, 그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 그거는 그거래 하면서 전해 듣기도 하고 이제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기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좀 되게 많죠, 은어가. 네. 은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해주세요. 은어 이거는 이 뜻, 뭐 이렇게만 간단하게라도. 범털은 사실 많이 퇴색되었죠. 뭐 이제 범털이 존재하는 곳은 뭐 서울에서 가장 큰 구치소인 서울구치소랑 이제 뭐 부산구치소 이 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사람들은 뭐 통이 다르죠. 거기 뭐 접견오는 사모님들은 비행기 타고 오고 부산까지. 어. 네. 제가 이제 근무할 당시에는 뭐 여름에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생수 8만 개를 뭐 기부한다거나 8만 개. 오. 네, 8만 병을 이제 기부한다거나 뭐 그게 진짜 범털이라고 하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좀 호구화가 많이 된 거군요. 그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개나소나 자기들이 다 범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렇게 변질이 있는데 진짜 범털들은 따로 있죠. 이제 뭐 교도관들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이 꼭 교도소에는 존재합니다. 아, 진짜로 영화 같은 게 아니라. 프리즌 같은 황석규 촬영 못하죠. 뭐 밖에 나가서 뭐 그런 건 절대 못하고요. 내 세상이 뭐 아니고 방을- 이거. 그거는 너무 좀 오바고 방을 뭐 자기가 바꿀 수 있다던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곳도 제가 봤어요. 전해 들었기도 하고. 국정농단 사건 아시죠? 네. 뭐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뭐 고 모 씨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이가 없었던 게 방을 누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이 뭐 방을 바꿔버렸다. 안에 있는 수영자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를 날렸냐 그랬더니 그 고모 씨를 날렸다는 거예요. 예. 왜 날렸냐 그랬더니 옆방에서 물 틀어놔도 시끄럽다고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많아요. 아직도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진짜 몇 안 되는 숨은 권력자들이 있죠 안에서요. 저도 그거 보면 좀 치를 떨긴 했습니다. 아이고, 왜 또 이제 맞지 않는 건데, 또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럼요. 보니까, 또 그런 일들도 분명히 네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우리 일반인들이 모를 만한 그런 은어도 있나요? 거기서는 이제 그릇 같은 거를 탕반기라고 부르죠. 탕방기? 끓일 네. 탕에 밥 반자를 써가지고 그릇 기자 써서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는 용어가 많이 달라요. 거기는 그릇이라고 절대 안 하고 네, 뭐 숟가락은 숟가락이라고 젓가락은 젓가락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뭐 담배를 뭐가 뭐라고 있으려나 하나요? 모르겠네. 담배? 담배는 못 펴요. 못 그거는 피우는데. 없어졌어요. 진짜 그거는 이제는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아, 제가 바이블. 물어보니까 예, 바이블을 찢으면은 얇잖아요, 되게 소재가요. 거기 안에다가 이제 담배 재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녹차나 둥글레차 이런 가루를 거기다 이제 말아가지고 핀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이해는 못 하겠는데 그걸 피면서 그게- 이제 뭐 만족을 하기도 하고. 네, 별의별 일들이 그리고- 많이 일어나네. 그 하이브리드 그것도 은어긴 한데 그 하이브리드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중독자들의 대표적인 부작용 현상이에요. 아, 그게, 네, 이게 환각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니까요, 당연히. 그거를 하게 되면은 다 부작용이 달라요. 이제 그거는 필땡땡이라는 그 환각의 부작용인데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누가 자꾸 나를 쫓아온다. 그리고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잡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수를 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쫓아가지도 않고 추적하지도 않는데 저 사실 그거 했습니다 라고 자수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 부작용을 못 이겨서. 그래서 뭐 귀신을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가장 무서운 존재를 심어놓거든요. 부작용이. 어떤 사람은 경찰을 심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을 심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초췌해지고 결국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처음 듣네. 그 사람들이 웃긴 네. 게 이제 자기들끼리 의심을 해요. 의심이 부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의심을 해요. 뭐 너가 이거 먹었지? 하면서 나 안 먹었는데 이러면 내가 너 먹은 거 봤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싸워요. 근데 조사를 해보면은 아무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 물건은 네. 그대로 있고 자기들끼리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싸워요 막. 기영님께서 또 앞으로 들려주실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이야기는 극히 또 일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죠? 한도 끝도 없죠. 뭐 1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네.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나 이춘재가, 나 그 마지막 또 그것도 너무 소름이네요. 진짜로. 야, 거기 그렇게, 같은 종류의 사이코패스들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무너져 내려버렸네. 그것 때문에 또 정말, 큰 그런 악마가 나올 것을 막아버린 거네요. 이거 자칫 잘못했으면 아마 또 가석방 처리돼가지고 나오면 또 사회에서 돌아다니고 또 그 짓거리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또 다행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도소 11동 그쪽에서 또 정말 또 목격이 많이 되셨던 교도관분도 이제는 일을 그만하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김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씨님께서는 공장에서 정말 또 소름 돋는 존재를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발 직장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하는데 공장에서 어떤 귀신을 목격을 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씨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늦은 밤인데 또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 오호?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 하자보수 업체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근무도 많고, 지금 이제 아. 휴가철이라 요즘에는 뭐 밤낮이 없어서, 어떤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직장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공장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이제 하자보수 처리를 해주고, 네, 뭐 그런 이제 보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장에서 이제 귀신을 목격하셨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이 하자보수가 주된 일이다 보니까 공장 쪽에 이제 바닥 도장이 많이 벗겨져서 그 도장을 이제 다시 덧칠하게 되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예. 일단 여기는 저희가 보통 저희 인부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여기서 이제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페인트도 여기 공장에서 직접 납품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 혼자만 가서 뭐 기술 담당으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여기서 이제 공장 인원을 좀 붙여줘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아하. 여기에 그 공사를 할 때 지금 4주차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전주차 때는 이제 다 1층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장 작업을 하고 이제 남은 게 2층에가 검사실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 검사실을 작업하던 중에 생겼던 일이고 이날에 그 저희 작업하는 거를 감독해 주시는 이사님이 한 분이 계셨고요. 예. 인원 지원을 해주신 3분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층을 일단 제가 페인트를 벗겨내서 하도를 칠해놨고요. 네. 그 순서가 이제 하도를 칠하고 상도로 마감을 하는 작업인데 하도를 전날에 칠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도를 칠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하도 더 칠하고 예. 그날이 하필이면 이 공장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회식은 하는데 이사님도 일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고 직원분들도 참여를 못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사님과 직원분들께 회식을 참석하여라. 괜찮다. 혼자 작업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전에 차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공장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차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9시 이후에는 검사실에 단독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오? 그리고 이 공장에는 9시 이후에 이제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이 되는 이제 3교대 공장인데 예. 이 검사실만 유독 그 인원이 배치가 안 돼요. 9시 이후에는. 오,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뭐 저도 이제 그 후에 알게 됐지만 예. 9시 이후에는 인원도 배치가 되지 않고 작업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예. 자재도 가져다 쓸 수 없고 아예 출입이 통제됩니다. 9시 이후에는. 이게 공장에서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서 그 금액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거기만 라인을 가동을 중지를 시킨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인데 이 공장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거를 칠해놔야 다음 날에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어쨌든 무조건 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9시 이후에는 절대 단독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차장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고 예. 뭐 당연히 이사님이나 작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알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회식도 있고 저 때문에 시간 뺏기는 것도 미안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이제 뭐 혼자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용기를 냈죠. 네. 앞에서는 멋있는 척 속으로는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그래도 멋있는 척 괜찮다. 뭐 불도 다 켜져 있고 뭔 상관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조건 회식 참석하셔라 이러고 가서 앞에서 이제 담배 하나 피우고 흡연실에서 네. 회식 장소 이제 산책식당까지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괜찮다.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혼자서 검사실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 장 보내드렸는데 일단 그게 검사실 모양이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출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출입구로 올라가서 이제 작업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제일 끝에 보면은 ELV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예요.
예. 네. 여기서는 절대로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 앞쪽부터 해가지고 칠을 마무리하고 나와야 출입구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 안쪽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예. 처음에 올라가서 너무 혼자 있으니까 무섭길래 제가 노래를 틀고 일을 했거든요. 평소에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더군다나 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틀었어요. 노래를 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 있는 등이 꺼지는 거예요. 예. 이 공장에는 단 한 번도 등이 나간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LED 등을 사용하는데 모듈이 하나라도 나가면 무조건 등을 교체시켜요. 이 공장은. 오. 네, 여기는 저는 등이 모듈이 반 이상 나간 걸 본 적도 없고 LED 등도 여기서 항상 구비를 해놓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등이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 구간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눠놨는데 그 출입구 쪽 일자 라인 작업 구간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그 기계 라인 쪽 사이에 있는 작업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 안쪽에 있는 기계 라인 쪽이 일단 소등이 전체가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차단기가 나갔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앞쪽 작업 구간도 소등이 됐고요. 이제 저는 갑자기 혼비백산 된 거죠. 아예 껌껌해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후레쉬를 켰습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후레쉬를 켜고 옆을 보는데 엘리베이터 등이 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오싹해지면서 느낌이 그냥 이게 그냥 돌처럼 굳더라고요, 몸이. 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아예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처음엔 들지도 않았고 이건 진짜 속된 말로 못됐다, 진짜. 이건 끝났구나, 그냥. 예.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1번 창, 2번 창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번 창 귀퉁이 쪽이 새까매요. 이게 사람이 불이 다 꺼지면은 잠깐은 안 보여도 그게 적응이 되면은 살짝씩은 앞에가 사이 분별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예. 여기는 이제 기계 쪽에 LED 모듈이 조금씩 달려있기 때문에 사이 분별은 조금씩 되는데 그 창 쪽이 구석이 유난히 까만 거예요, 그게. 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더 유난히 어두워요. 근데 그게 점점 이 기계 쪽으로 이렇게 다가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천천히 출입구 쪽으로 가면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뭐 안 되겠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혼자서 좀 내려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냥 이 정수리 쪽이 뽑혀나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이상하다. 느낌 자체도. 정수리가 아예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엄청 찬 바람이 이 막 겨드랑이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느낌? 겨드랑이 예. 사이를 찌르는 느낌이에요. 엄청 서늘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이제 뭐 그 순간에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어요, 그냥. 진짜 그게 확 나와요. 그냥 힘 빠지면서. 힘은 이미 다 풀려 있고요. 온몸에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고 있고요, 저는. 예. 그냥 너무 무서워 나면 그냥 오줌을 지려버렸어요, 그냥 바지에. 이게 제가 나이 먹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민망하지만, 와, 그 당시에는 정말 답도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예. 오줌을 지려버리고 그대로 그냥 뭐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출입구 쪽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천천히 가고 있으면서 계속 혼잣말은 하는 거예요. 예. 아, 나도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왼쪽 귀에서 오지 마,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끌리는 목소리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쇠 끓는 목소리 같은 목소리로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오, 남자 목소리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걸 남자 목소리라고 해야 될지 여자 목소리라고 해야 될지 예. 되게 어눌한 말투예요. 이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질질 끌면서 마지막에는 마 이렇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건 끝났구나.
이게 저는 한 번도 평소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사실상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때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예, 옆을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근데 무의식 중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면서 왼쪽을 보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바로 옆에 있어요. 까만 게? 그냥 새까매져 있어요. 왼쪽이. 그 위치가 지금 보이는 가운데 있는 기계 라인 중에 그 작업 구간 쪽에 가까운 기계 라인이고요. 예, 그쪽 벽면이 새까맣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별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시익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익하면서 오지아라는 입모양이 보여요.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그냥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계단 쪽으로 뛰쳐나가 버렸고요. 출입구 쪽으로. 출입구가 D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을 뭐 한 3칸, 4칸씩 그냥 막 굴러서 내려온 것 같아요. 우당탕탕 내려가지.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가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졌고요, 후방이. 예. 지금 그 왼쪽 안면 근육 마비가 와서 그것 때문에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게 김씨님, 그게 네네. 벽면 전체가 까맸다고 한 거 엄청 컸다는 얘기인 건가요? 맨 처음 창 쪽에서 검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기계 예. 쪽에서 검했을 때는 정말 뭐 이불처럼 이렇게 덮여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와,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덮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또 큰 사고까지 당했고, 그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사고를 당한 이후에는 뭐 수술을 받고 지금은 예. 이제 뭐 많이 치료가 돼서 걸어 다니는 정도고요. 네네. 네, 이제 그 왼쪽 안면 근육 마비가 된 것도 치료를 받는 중이고, 예. 그 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차장님도 이제 병원에 오셔서 괜찮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오셔서 얘기를 나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많이 다쳤으니까 여쭤봤죠. 저도 어떻게 뭐 무슨 일 때문에 공장에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예. 뭐 그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됐는지 이제 그런 설명을 듣게 됐고요. 듣고 나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 근데 진짜 얘기하는데도 손발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지금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예. 그 이후로 제 몸에 생긴 이상 증세가 몇 가지가 있는데 헛구역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일단. 이것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겠는데 헛구역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손발이 자주 떨리네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뭐 헛구역질을 많이 한다는 게 그냥 아무 네네. 때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게 없이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냥 갑자기 속이 엄청나게 더부룩해요. 예. 뭐 이제 그 검사실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9시 이후로 출입을 금지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듣게 된 건 이제 병문안을 나와서 제가 공장 쪽으로 가서 사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내용이고요. 여기는 일단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되게 많이 채용을 하는 업체인데 예. 그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 속여가지고 2명이 오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불법 체류자 2분이서 서로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작업 그 시간에 대해서. 네. 네가 야간을 해라 하면서 서로 이제 논쟁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이제 중재 역할을 하는 이제 정규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중재를 하는데, 그 이제 불법 체류자 외국인 2분이 그 중재하시는 분을 밀었다가 프레스에 손목이 잘렸대요. 그 기계 프레스에. 예. 그 기계 프레스에 손목이 잘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이제 그건 돌릴 수가 없이 아예 절단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손목이 잘렸던 그 외국인 근로자분이 이제 회복을 하시고 나와서 이제 한 분을
안 좋게 좀 이제 사고가 된, 그리고 그분도 이제 그 손목이 절단되신 그 외국인 근로자분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돼서 이게 다 그 검사실에서 일어나게 된 일이거든요. 그 한 곳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9시 15분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도 그냥 뭐 별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서는 그냥 공장을 가동을 한 거죠. 그런데 유독 9시 이후에 그 형체를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네. 여기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신 분들도 생기니까 이 공장에서 이제 9시 이후에는 출입을 금지해라. 그렇게 해서 이 공장의 검사실은 이제 9시 이후에는 이제 아예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아예 통행 금지를 걸게 된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좀 어눌했던 그 말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이셔가지고 그랬던 걸까요? 제가 그 외국인 근로자분이랑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그런 식의 어눌함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오지 마라는 말은 정확히 발음이 되는데 되게 끝에가 질질 끌리면서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니까 어눌한 말투이기도 하면서 와, 일어날 일이 그 일밖에 없으니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네. 그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그 영가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게 아닐까. 근데 너무 소름 돋는데? 지금 말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지금도 좀 많이 두려우신 그런 상태고,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한 게 와이프랑 돌비님이 끝이고요. 예. 사실상은 뭐 생각도 하기 싫은데 제가 요즘에 잘 때 그 돌비님 영상을 보면서 들으면서 자거든요. 아이고, 무서우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네, 와이프랑 꼭 끌어안고 들으면서 자는 그거는. 혼자서는 못 듣고요. 참 좋네요. 예. 네, 혼자서는 못 듣고. 김씨님도 그냥 왜 그날따라 우연히 거기에 9시까지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게 됐으면 그것도 참 뭔가 우연이기도 하면서 참 무섭네요 이게. 그렇죠. 왜 하필 올라갔을까요? 그러게요. 왜 올라가지 평소에는 말라고. 겁도 너무 많은데. 그러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긴 했거든요. 왜 그때 당시 올라갔을까? 이게 뭐 홀림 그런 거였을까? 이건 잘 모르겠지만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과한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제가. 그럼 김씨님은 이런 경우 말고도 귀신을 보셨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딱 여기서만 귀신을 봤던 걸까요? 제가 영안이 있거나 그 귀신을 느낀다고 하나요? 네. 다른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려주는 그 무서운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귀신도 느끼고 귀신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잖아요. 제가 평소에 영안이 있거나 느끼는 건 아닌데 목격을 한 적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이 고등학생 때 이후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이후에 뭐 짧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천둥번개가 제 친구네 부모님 운영하시는 마트가 있었는데 예. 그쪽 동네에서 놀다가 그 마트 앞에 번개가 치더니 그 뒷 골목에서부터 사람이 줄줄이 흘러나오는 걸 목격한 적이 있고요. 오? 그거는 완전히 그냥 명백한 그냥 사람 형체였어요. 그냥. 아니 잠깐만.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꽝 해서 밝아졌을 때 네. 거기서 막 귀신들이 튀어나온다고요? 그 뒤쪽에 있는 골목에서 귀신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와. 우와. 그 경험을 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서 보라카이에 예. 신혼여행을 가서도 본 적이 있고요. 어떤 형체였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검은 형체였어요. 형체로만 보였었어요. 예.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 이 공장에서 제가 본 게 3번째고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번개가 쳐가지고 거기서 귀신들이 흘러나왔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보였길래 흘러나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떠 있거나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요. 바닥으로 기어 다니는 형체라고 해야 될까요? 미끄러져 오듯이 그 봅슬레이 아이언맨? 예. 네네, 그런 것처럼 미끄러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몇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번개 쳤을 때. 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냥. 나 이런 얘기는 아이- 처음 들어봐요. 수를 아예 셀 수조차 없고, 그거는 형체마저 뚜렷이 보여요. 그거는 저만 본 것도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친구랑 둘이서 보고 그냥 미친 듯이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이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 골목에가 그 빨간 이렇게 그 무당집이라고 해야 되죠? 깃발 있고. 점집.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집이 있어요. 그 집 하나만 있어요. 그 골목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그쪽으로는 잘 가지도 않았었죠. 등교할 때도. 아니, 이제 수많은 귀신 보시는 분들과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거를 목격했고, 번개 쳤을 때 거기서 귀신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 그것도 처음 들었네요. 일단 저는 그렇게 가까이서 번개가 치는 걸 본 적도 없었고요. 예. 그러고 나서 번개가 치면은 눈이 거의 멀어버릴 것 같아요. 이게 거의 금방 한 40m, 50m 정도나 될까요? 친 게? 예. 30m? 30m 정도? 그 정도 거리인데 번개가 치는 걸 그렇게 본 것도 처음 진짜 성광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그러고 나서 번쩍하니까. 앞에를 보는데, 네, 그러고 나서 앞에를 하고 엄청 신기해서 보는데 그 뒤에 있는 골목에서 완전 흘러져 내려온 거죠.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뭐 보실 수 있는 건지 지금은 전혀 안 보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귀신 보신 분들이 딱 한 번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냥 상황에 따라서 봤었어도 몰랐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김씨님이 보셨던 거는 또 일반적이진 않네요.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는 건지. 요즘은 안 보이시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는 딱히 뭐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무서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었고, 제가 앞으로는- 있는 지역 자체가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곳이라. 거기가요? 근데 어딘지 말씀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제 주변에도 돌비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요? 네, 잘못 언급해서 이제 뭐 그 공장 사람들이라도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이제 뭐 제 정체가 혹시라도 이제 발각이 되면은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듣고 계시다면 이 얘기가 업로드 되면 뭐야 이거 누가 제보한 거야 이거 김씨가 제보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많은 곳의 명칭을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섞었구나. 네, 실제 명칭과는 조금씩은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려드린 그림도 뭐 실제 구조는 이거와 같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변형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센스 있게 잘 해주셨네요. 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맥락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은 다 사실이다. 직접 그거는 겪었다. 100% 사실입니다. 아이고 오늘 김씨님 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 막 말씀하시면서도 떨리는 게 다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런가요? 예, 그치만 그것 때문에 더욱더 진실이었고 뭔가 더 저희에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집까지 가는 길이 참 큰일이네요. 아이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행복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영상 말고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상을 보시면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생하세요. 네. 그때 당시 이야기가 너무나 또 잘 전달이 되어서 또 여러 번 소름이 돋았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씨님이 봤던 건 진짜로 그때 그 돌아가셨던 외국인 노동자 분이셨을까요? 그리고 번개 쳤을 때 막 그 골목에서 흘러나왔던 건 도대체 뭘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 번개 쳤을 때 귀신 흘러나온 거 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신 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